1분기 실적을 이제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24.8% 상회가 되었대요. 춘천 한숲의 1분기의 잔여 입주분 반영에 따른 일회성 이익이 들어왔고, 현장 자재비가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SOE를 포함한 다수의 플랜트 현장 환입이 100억 원 정도 들어왔고, 그리고 3호 고려개발의 연결회사가 자회사로서의 이익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망치 24.8% 상회를 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0월에 카리플렉스를 인수한 후에 본격적으로 3월부터 수술용 장갑이라던가 코로나 시대에 맞는 품목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750억 매출이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이익과 더불어서 연내 고려개발과 합병을 앞두고 있어서, 그러니까 7월 정도에 합병이 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는 것이고, 마스크 필터 첨가 증가제로 인해서 지난해 수준의 이익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3호 개발과 고려개발의 합병, 그리고 석유화학 사업 인수, 석유화학 사업의 분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배 구조 변화에 따른 기대감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3호와 고려개발 워크아웃 종료 후에 연결사 편입해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나 봤더니 28.3%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죠. 그래서 20년도 7월 1일 양사 합병이 예정되어 있으니 여기에 따라서 합병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신규 분양은 연초부터 1분기 이후로 잡혀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분양 지원은 없었대요. 그래서 1분기 할 건 다 했대요. 어차피 하반기로 다 밀어놨기 때문에 할 건 다 했대요. 그래서 20년간 연간 목표 2.29만 세대에 대해서 수도권 비중이 54%를 차지하면은 빈집이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수도권에서는 거의 다 분양이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2분기 이후에 또 활발한 분양이 재개가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또 모멘텀이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4분기에는 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숲 관련해서 4분기 때 또 성수동 오피스 매각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은 이게 일회성 이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1271억 정도가 된대요. 매출액은 5716억 정도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매출액이 더 늘어날 것이다. 서울숲 매각이 영업이익으로 인식될 예정이고, 대림에너지 역시 상당한 실적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2020년도 1조 원 수준의 영업을 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에서 또 8월까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2020년도 2분기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8월 정도에 나오는데요. 컨센서스는 2514억으로 여기 대비해서 23.4% 상회가 되었대요. 1분기, 2분기 모두 컨센서스가 상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서울숲 이 기대, 그리고 안정적인 수주, 그리고 화학 부분이 지금 매출을 계속적으로 뽑아내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유가에 따른 유아 사업 부분의 큐오크 실전이 개선이 될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공정 기연이 없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공사가 많이 지연될 거예요 라는 거는 지금 없대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공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공정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주택 플랜트 사업부 역시 양호한 마진율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PER 대비해서 해외 현장이 비교적 적은 추세, 그리고 중동 및 동남아 일부 현장에서 1, 2개월간 공사 중단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비교적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입지 않을 것이다. 3호와 고려개발의 성장, 그리고 미국 카리플렉스의 매출 증가로 인해서 연결 매출액은 더 증가할 것이다. 지금 요거는 여기에 큰 타격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개발이 연결 편입이 되었어요. 이제 8월 됐으니까 이제 연결이 됐죠. 그리고 유아 부분은 실적이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주택가 플랜트의 높은 수익성 유지로 시장에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고요. 2분기에서는 누적 신규 수주가 3.2조 원으로 2020년 신규 수주 가이던스 대비해서 30% 더 달성을 했다. 수주도 정말 30% 이상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멘텀 더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 보니까 2020년 주택 분양 목표가 2.2만 세대인데 여기서 상반기 때는 0.2만 정도밖에 분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딱 보니까 2.2만인데 왜 0.2만밖에 안 됐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분양 예정이 하반기로 다 밀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상반기 때 1만 정도 하자라고 했는데 0.2가 됐어.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컨센서스라던가 영업이익 이런 것들은 하락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외 공사 현장에서 셧다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손실은 100억 원 내외로 예상이 된다. 벌어들이는 비용에 비해서는 낮은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림산업의 서울숲 매각은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4분기 때 크게 터질 모멘텀이다. 물론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숲이 매각이 되었고 여기에 이익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그만큼 또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단타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서울숲 매각 거기에 맞춰서 단타를 하면 되는 거죠. 마치 JYP에서 트와이스가 이제 컴백할 거예요 라고 했었을 때 잡는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요. 자, 그리고 대림산업 시장 기대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기준건설과 유화산업의 분할을 통한 복합 기업의 디스카운트 해소. 이게 뭐냐면은 한 기업이 이것저것 하면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 비해서는 탄력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분할을 해버리게 되면은 여기에 따른 문제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다만 대림산업의 지주, 투자 회사로의 분할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가능성은 동사의 분할 이벤트가 무조건적인 주주의 수혜로 판단하기는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것만의 모멘텀을 가지고는 좋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대림산업이 분할을 하니까 얘네가 되게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주주들한테 배당도 많이 주고 좀 주주들 많이 챙겨주겠는데 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뭐 단기간의 주가 상승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기대를 많이 하지 말고 차라리 분할을 통해서 집중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9월에서 10월까지의 리포트 보도록 할게요.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부합이 됐다고 합니다. 왜 부합이 됐냐 봤더니 9월 10일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 공시가 되었고 지주회사인 DL 주식회사가 존속법인으로 DL ENC, DL 케미칼 이렇게 신설법인 지주화 건설을 상장사로 DL 케미칼은 비상장 회사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핵심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9월 10일 사업부에서 인적, 물적 분할 공시가 나왔습니다. 9월 10일 날. 그래서 존속법인 회사는 DL 지주가 되는 거고 신설법인 회사는 DL ENC, 건설 부분은 이제 DL ENC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따라서 물적 분할은 DL 케미칼, 유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화학 건설의 인적 분할이 아니라 지주사 체제로 인적 플러스 물적 분할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건설사부의 현금 및 투자 자산이 지주사에 대거 귀속이 되기 때문에 건설만 놓고 봤을 때는 디벨로퍼의 투자 결정이 지주에 의해서 의존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이 부분은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할의 목적을 보니까 복합 기업으로서의 한계 그리고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각 사업 부분의 경쟁력을 재고로 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특히 DL 케미칼, 그러니까 DL 케미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거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원가 원료 기반의 사업을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윤활유와 의료용 신소재 사업을 진출을 해서 글로벌 상위 22 석유화학 회사로 발돋움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의료용 장갑이라던가 마스크 첨가제 이렇게만 지금 매출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부분의 전 공정에 걸친 원가율이 YOY 개선에서 또는 과거 대비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에 대한 영향은 눈에 띄지 않았다. 왜냐면은 하반기로 다 밀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때 많이 잡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유가 안정 및 스프레드 개선 그리고 마스크 필터 첨가제 판매는 호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갑이라던가 마스크 첨가제는 2019년도 3분기 때는 681억밖에 안 됐지만 YOY 대비해서는 이제 681억에서 718억으로 늘어난 모습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망 같은 거를 보면은요, 대림산업의 인적 분할은 2분기 말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 분할 비율을 보면은 DL이 44.4% 그리고 DL ENC는 55.6%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주주는 DL과 DL ENC의 주식 분할
분할 비율만큼 배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게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같이 이 주식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44.4%, 55.6% 이렇게 분할돼서 나눠 받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주식을 대림산업을 10,000원 갖고 있다 그러면은 4,440원은 DL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DL ENC는 5,560원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분할은 대림산업의 저평가 원인이었던 디스카운트 해소에서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왜냐면은 하나는 되게 잘 가고 있는데 하나는 또 못 가네?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에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실적을 못 냈을 때 이게 또 실적을 잘 내고 이렇게 해서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도 있고 모멘텀이 더 모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디스카운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기업에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또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주주에 대해서 좀 친주주적인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21년부터는 주택 매출액이 증가세로 전환이 될 것이래요. 그래서 건설 부분의 영업이익은 당분간 증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12월에 분할 승인을 위한 임시 주총까지는 펀더멘털이 주가에 이 좋은 내용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죠. 아직 분할이 안 됐고 이 모멘텀은 분할이 되고 나서 봐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요, 기존에는 대림산업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할을 하면은 인적 분할은 DL ENC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DL 케미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DL 케미칼이라는 이 주식을 얘네가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실질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마치 LG 화학처럼 얘네가 지금 조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주는 여기에 대한 투자는 할 수 없어요. 물적 분할이니까 DL에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L과 DL ENC는 또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주주는 DL에 따른 주식을 받고 DL ENC에 대한 주식을 또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44%와 56% 정도의 그 분할로 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업부가 따로 떨어져 나온다. 변경 후에 지배 구조의 예상, 요거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는 것을 보면은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DL ELC와 그 다음에 DL 건설 요렇게 지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유아 같은 경우에는 DL 케미칼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지배 구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부분이 있죠. 에너지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또 기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은요, 대림산업의 분할 전 모습을 보면은 순자산이 5.8조 원, 그리고 부채가 4.3조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산이 총 10조 1조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금은 1조 4,981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가지고 있는 요것보다도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금 많이 가지고 있다, 현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분할이 됩니다. 이게 분할이 되면은요, 이 자산들이 거의 다 DL 쪽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부채가 0.7조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순자산이 3.2조 원인데 부채가 3.1조 원으로 늘어나게 돼요. 비중이 50대 50으로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60대 40 정도였는데 50대 50으로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은 6,379억으로 지주사 다음으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